장애 등록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 24개월이 지나야 장애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만 24개월일까? 왜 24개월이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단 넘어가. 지적장애 심한 등급을 받았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어떤 엄마들은 그 복지카드를 이제 받고서 그때 진짜 엄청 운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구나라는 거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해준 복지카드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슬퍼지네. 마무리합시다. 안녕하세요. 다운 오빠입니다. 봄 엄마입니다. 여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죠? 장애 등록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 등록을 하려는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 24개월이 지나야 장애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24개월이 지나자마자 다니던 병원 재활의학과에 가서 장애 등록하려고 하니까 진단서를 써주세요 라고 하고 그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아마도 병원에서 그 진단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밀봉해서 줄 거거든요. 근데 그 봉투를 뜯어서 보면 안 돼요. 내용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봉투를 뜯고 보는 순간 그걸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엄마가 진단서 봉투를 개봉한 상태로 주민센터 갔다가 다시 받고 오세요라고 되돌려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뜯지 않고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장애 등록 신청을 했죠.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센터 가서 장애 등록 신청하려고 왔다. 부모님이 보통 가실 테니까 아이가 그 장애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신청서를 주세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하고 그 진단서 첨부하고 뭐 그런 정도 간단한 서류 작업을 하면은 신청 끝납니다. 다운증후군인 친구들 중에 장애 등록을 할 때 뇌병변 장애로 받는 친구들도 있고 지적장애로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적장애인지 언어장애인지 뇌병변 장애인지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다운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로 장애 등급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운증후군은 결국은 지적장애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렇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뇌병변 장애로 등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뇌병변이라고 하는 건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걷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뇌병변 장애로 등록할 때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잘못 알고 계신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MRI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MRI 사진이 필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그 직원분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등록을 할 때 저희는 지적장애로 장애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뇌병변으로 장애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주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을 하면은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의 장애가 어떤 장애고 어떤 정도 등급이다,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뇌병변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지적장애라던가 다른 이제 장애로 등록을 할 건지 요구되는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재활의학과라던가 관련 과에서 진단서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약 한 달쯤 후에 지적장애 심한 등급을 받았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달쯤 후에 이제 복지카드가 우편물로 집에 배송이 되어 왔고요. 심한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우리 아이 장애는 좀 경증일 거야. 이렇게 심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심한 장애라는 거죠. 지적장애인 건 알았어 나도. 성인이 돼서도 IQ 90이 넘어가기가 힘들대. 그것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근데 지적장애 심한 등급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더라고요. 심한 장애랑 경증 장애 구분 기준이 뭐죠?
이게 예전에는 장애 등급제가 있었고 중간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전엔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거든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근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심한 장애로 표현이 바뀐 거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표현만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던 거는 그전에 장애 등급제가 있던 시절에도 지적장애는 1등급, 2등급, 3등급밖에 없었대요. 4, 6등급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적장애는 심한 장애만 있는 거야. 지적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인데 그것도 되게 심한 상태였구나 가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장애 등급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따로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따로 한 편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얼마 있다가 복지카드가 나왔죠. 한 달 있다가. 어떤 엄마들은 그 복지카드를 이제 받고서 그때 진짜 엄청 운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한테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미 벌써 신분증 같은 게 생겼는데 그 신분증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복지카드인 건 거예요. 거기에 아이의 사진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낙인 아닌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해준 결과물이 그 복지카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복지카드 받고서 여우 아빠는 울었나요? 아니요, 저는 대문자 T라서 둘 다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결과물에 대해서 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 얘기를 많이 이미 들어가지고 아니, 운데 이것도 많이 들었고. 마음의 준비가 된 건지 울지는 않았어요. 복지카드에 들어갈 사진도 이 사진이 예쁠까, 이 사진이 예쁠까 이러면서 이왕이면은 이제 더 예쁜 사진 쓰려고. 잘 나온 사진으로 쓰려고 사진도 열심히 고르고 그랬는데 카드 받고 안 울었는데 지금 우는 거야? 아니 또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슬퍼지네. 그때 안 울었던 게 이제서야 눈물이 나는 건가? 그때 사진 골랐던 얘기에서 터진 거지. 아니? 그럼 공식 장애인에서 공식 장애인지 몇 년이 지났는데 세상스럽게 너무 해맑게 있는 아이의 사진과 장애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해야 되나? 일단 넘어가. 그런 어떤 마음들 때문에 장애 등록을 미루고 한참 후에 신청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혜택이 많아요. 사실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어떤 지점들을 좀 그래도 덜어주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만 24개월이 됐을 때 장애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애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24개월 전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24개월이 지나야 그제서 신청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만 24개월일까? 근데 왜 24개월이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검색하면서 자료들에서 봤던 얘기들을 미뤄 짐작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장애, 후천적인 장애, 뭐 질병이 생겼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럼 바로 장애 이렇게 졌다가 나중에 치료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지 호전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좀 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있는 장애인지 일시적으로 있는 장애인지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러려고 한 2년 정도는 지켜본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그 상태가 여전하면은 그때 장애 판정을 내린다 라는 거를 기준으로 선천적인 장애인 다운증후군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내린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다운증후군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적장애가 예상이 되는데 발달장애도 예상이 되고 그게 왜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게 나도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건 정말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설계한 이유? 있을 텐데 이유가 공무원도 몰라요. 내가 만난 공무원들도 몰랐고.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맞는지 다른 이유가 있진 않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그 복지카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2종류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좀 더 종류는 많은데, 이 복지카드 또 얘기하면은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복지카드는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장애 등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얘기해보니까 어땠어요? 장애 등록을 하기 전에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장애 등록을 준비를 할 때에는 엄마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아까 복지카드 받을 때 운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다들 속상해한 게 있었는데 썩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애써 쾌활하게 밝은 톤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좋을 일은 아니지 이게. 빨리 등록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받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못하더라도 공용 주차장에서 할인은 받으니까 그게 어디야? 뭐 이러면서 되게 쿨한 척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지 이게. 장애 등록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렇게 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직전에 너무 무거워졌어. 되게 여운이 많이 남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준비한 회차였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한 얘기 혹은 더 많은 정보들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네. 뭐 좋은 결과다.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아휴. 어려운 얘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얘기지.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까지 단호빠였습니다. 단호빠였습니다. 안녕.